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주당물림 강의를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면서 지금 무당 공부를 하고 돼 있는 18편 19편의 주당물림과 부정의 의미를 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주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선배, 우리 어른들이 사시던 시절에 어떤 모습으로 주당을 이해했느냐, 그 다음엔 주당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로 우리 무속인들에게 아니면 일반인들의 여러분들이 집에 찾아오는 제갓집 손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얼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교보문고에 정도 가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 인터넷 서점에서는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거래하고 있는 만물상에서는 아마 이 책이 없을 거예요. 대한밀령이라고 돼 있죠. 밀령.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렇게 보장 태길령이라든지 일심사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다른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길령이라고 되어 있는 책력에 보면은 주당이 조금 내용이 빈약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빈약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던 지금 시절보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살던 시절에는 이 주당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신경을 썼던 시절이 있고요.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람들의 머릿속이 깨이면서 또 생활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문화나 풍습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주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크다란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관혼상제라고 하죠. 그래서 그 관혼상제 가운데에서 혼인, 관이라는 것은 약관이라고 해서 성년식으로 의미하고요. 혼이라는 것은 결혼식으로 의미하고요. 상이라는 것은 초상을 치르고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든지 할 때 상례, 그 다음에 상례와 더불어서 연관되어 있는 장례. 예전에는 매장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었으니까 매장을 해서 시신을 땅속에, 광중이라고 하는데 광중에 묻을 때 그 절차, 그 다음에는 제례, 제사 때 하는 절차인데, 주당이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를 더 포함을 해서 이주주당이라 해서 사는 곳을 이사할 경우에 하는 주당인데,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이 책력에, 대한밀력이라는 책력에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쓰던 책력에는 4가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인주당, 그 다음에는 신행주당이라고 그래요. 신행주당, 그 다음에 이주주당, 그 다음에 안장주당. 안장주당도 안장과 이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장을 할 때도 다시 파서 묻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장주당이나 안장주당이나 같은 의미로 따졌고요. 신행주당이라는 것은 지금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신행이라는 절차가 지금은 유명무실한 절차가 되어서 없어졌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에 어떻게 따지는가, 여러분들이 다만 이런 따지는 방법을 배우셔서 현 생활에서 써먹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 같은 무속인들은 거기에 한 가지 더 포함을 해서 굿주당이라 했대. 굿주당. 굿하는 날 주당살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관혼상제가 그 중에서 관례, 혼례, 신행, 이주 대부분 다 산 사람의 잔치라고 하면은 안장, 돌아가셔서 초상, 장사, 제사, 요거는 돌아가신 분들의 잔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무속인들이 하는 행위도 결국은 돌아가신 분들, 조상님의 잔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조상님의 잔치에서는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주당 일람표로 표를 구분해서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철학을 하든지 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당일란표를 참고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 주당일란표라는 것이 얼마만큼 허황되고 효과가 없느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자기 자신들이 역술가임을 자청하고 철학가임을 자청하고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육임, 육효, 타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학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배워서 점수를 겸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주당을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도 없을 뿐더러 그 주당을 점을 볼 때 적용해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무속인들은 이 표나 주당일란표를 단 한 글자도 이해를 못해도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점을 보다가 너는 초상집에 갔다 와서 상문주당을 맞았구나. 너는 잔치집에 갔다 와서 잔치주당을 맞았구나. 혼인주당을 맞았구나. 환갑주당을 맞았구나. 생일상에 음식을 먹은 것이 탈이 났구나. 너는 이사가면서 방향이 잘못돼서 동법이 났구나. 너는 이사가면서 터를 잘못해서 이사주당을 맞았구나. 이런 점을 보신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점을 보시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의아스러워서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이렇게 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대부분 이렇게 용어로 표시하면은 주당살을 맞은 것이다. 너가 상갓집에 갔다 와서 몸이 아프구나. 이거 역시 상문주당을 맞은 것이고요. 너가 잔치집에 혼인 대사에 친구 축하해주러 갔다가 어느 가족의 혼인신랑에 내려가서 음식 넣고 와서 탈이 났구나. 너가 상갓집에 가서 추상집에 가서 갔다 와서 탈이 났구나. 이런 주당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상 잠복해 있는 것처럼 있다가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발현이 돼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럴 경우에 거의 99% 이상은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정신도 건강하고 생활도 건강하고 사고력도 뚜렷하게 있는데 다만 어느 경우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몸이 아픈 증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생긴 것들을 어디에서 허주, 잡기, 잡신, 악귀, 악신이 들어왔다는 의미로 빙의를 퇴마를 한다든지 해서 해놓으면은 그 사람은 잘못하면은 정말로 정신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병과 빙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당들이 지금 엑소시스트라는 이상한 TV 프로에 출연을 하고 방송에 나오면서부터 대한민국이 빙의가 정설인 것처럼 퇴마가 정말로 가능한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몸이 아프고 어느 순간 어느 혼이 접신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빙의라는 이름으로 퇴마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일생도 망치고 여러분들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먹칠을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며 정신병 환자를 빙의라는 이름으로 퇴마를 한다고 해서 정신병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뒤에서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엑소시스트 출신 무당들이 하고 있는 빙의, 퇴마, 특히 불방망이를 돌려서 퇴마를 하겠다고 나서는 대전에 있는 어떤 법사도 아닌 역학자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당과 부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무속행위가 정말로 미신의 행위로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한 내용 같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잊어버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법이 예전에는 존재했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법이다. 이론이다. 다만 이 택일력의 맨 밑자락에 보면은 아직도 택일력의 종류에 따라서 이주주당, 안장주당 두 가지를 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어느 경우는 혼인주당, 안장주당을 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만든 사람의 취향과 생각 여부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개, 두 개가 택일력의 책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따지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굳이 따질 필요도 없고요. 저처럼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배울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무속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전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봤을 때 나오는 대로 너는 초상집에 갔다 와서 주당을 맞았구나. 넌 초상집에 갔다 와서 그 음식을 먹은 다음에 뒤탈이 나서 몸이 아프구나. 너희 가족 중에 누가 이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점을 봐주기만 하면 돼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이사를 가서 잔치집에 갔다 와서 초상집에 갔다 와서 상가집에 갔다 와서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화장터에 갔다 와서 산소에 묻는 매장터에 따라갔다 와서 그때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 증세가 있는데 그 몸이 아픈 증세가 정신이 멀쩡하고 사고력이 완벽하고 판단력이 뚜렷한 상태에서 밥을 못 먹는다든지 기운을 못 쓴다든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어느 경우는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그 흉내를 조금씩 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100% 주당을 맞은 겁니다. 그때 주당을 맞았다고 해도 주당이라는 살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쓰고 있는 살이든지 이렇게 쓰는 살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주당을 맞았다. 이럴 경우엔 반드시 그 집안 가중에서 어떠한 혼백이 그 사람에게 접시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을 빙의라고 한다. 정확한 용어로 빙의는 그 사람의 사고력과 판단력과 의지력이 완벽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빙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고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뇌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병의 문제예요. 정신병의 문제에서 생기는 환청, 환각은 구술해도 고칠 수가 없다. 이것은 고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저렇게 멀쩡한 상태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빙의를 퇴마한다는 명목으로 자꾸 와 있는 어떤 혼백을 때려내고 쫓아내고 겁박하고 윽박질러다 보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정신병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환청 환각으로 변하면은 그 다음에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의 무속인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손님들을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렇게 엑소시스트 출신 무당들 흉내나 내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라고 해도 빙의를 퇴마한다는 명목으로 하시는 분들과는 여러분들이 왕래를 끊어야 됩니다. 결단코 그분들하고 움직여서는 여러분들은 무당이라는 이름으로 먹칠을 하고 무당이 사기꾼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다시 잘 따라와서 한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점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상가 주당을 맞았는지 매장 주당을 맞았는지 이사 주당을 맞았는지 혼인 주당을 맞았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그거 역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귀신과의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귀신은 혼백을
달래주는 것이지 때려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가장 먼저 이해가 되는 혼인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혼인주당 일람표를 옆에 있는 도표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혼인주당이 만들어지는 이 주당 일람표를 만들게 된 어떤 예전에 100년 전이든 200년이든 1000년 전이든 이 주당 일람표 역시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누군가가 이 일람표를 만들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일람표를 결국 저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내려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요. 그럼 이거 역시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됐든 이런 일람표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100% 정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무속인들은 참고로만 이해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걸 들이대서 적용을 시켜봐야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무속인들은 정상적인 점을 보시면 돼요. 다만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책력이나 태길력에 주당 일람표가 나와 있는 것이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듯이 고라고 그래요. 고라고 하는 건 시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부라고 하는 거는 남편을 의미해요. 결혼 당일날 한 신랑. 그 다음에 이거는 주라고 하죠. 주방할 때 주. 그 다음에 이거는 부. 그래서 신부, 아내, 부인. 그다음에 이건 거북이 구자인데 거북이 구자도 같은 주방인데 요거는 하드웨어적인 그래서 우리 주방 시설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음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주에 걸렸을 경우에는 주방 시설에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스, 전기로 음식 조리하는 게 나오죠. 그런 거 아니면 도시가스 예전 같으면 아궁이 아니면은 주방에서 다루는 칼에 음식을 만지다가 칼에 손이 빌 수도 있고요. 아궁이에서 불을 피다 불이 번져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요 구는 수신이고 거북이는 수신이고 용신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할 때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음식 자체를 말합니다. 음식 자체를. 그래서 음식을 먹고 체했다든지 음식을 먹고 식중독 일었다든지 요런 경우 잔치 음식을 먹었는데 어느 경우에는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요거에 걸렸는 날 그렇고 요거는 그 내 가정에서 예전에는 잔치를 집에서 쓰게 할 때는 음식을 만들다가 칼로 손을 벤다든지 뭐 불이 붙는다든지 그런 경우 하드웨어적인 얘기 소프트웨어적인 그 다음에 이 제라는 거는 원래는 차례 제자 순서 제자니까 요거는 집안의 형제들 결혼한 부부에 관해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옹이라는 거는 늙은이 옹자인데 요거는 시아버지를 의미한다. 요거는 집당자인데 집안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날짜별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음력이라는 음력은 통상 30일하고 29일이 반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되는 음력을 대월이라고 하고요. 29일이 되는 음력을 소월이라고 해요. 소월. 큰 달, 작은 달을 음력에서 양력에서는 30일, 31일이 돌아가는데 음력에서는 29일, 30일이 돌아가요. 그럴 때 대월인 경우에 달이 큰 경우에 대월인 경우에는 남자를 상징한다 해서 남자를 상징하고 양의 달이다 해서 부 남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1일이 시작을 하고 순행을 한다. 양이기 때문에 순수로 돌아간다. 순행을 한다. 순행을 해서 돌아가고 소월이라고 그래. 소월 29일이 다는 소월에는 여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거는 음해수가 된다. 음해수. 그래서 소월은 여자를 기준으로 신부를 기준으로 해서 역수로 요거를 제가 표로 한번 그려봤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달력에 대입을 하면은
굳이 주당 일람표라는 표가 없어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결혼식 태기를 잡아달라고 오신 분이 계시면은 그때 음력 달력상에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태길력상에 이 표가 설령 없다고 해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달이 크면 대월, 대월은 부에서 시작을 한다. 부에서 시작하면은 순행을 한다. 그래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렇게 순행을 해서 돌아간다. 순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 우주가 돌아가는 방향을 순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수한다. 그래서 순수, 순번대로 숫자가 돌아간다. 그래서 1, 2, 3, 4, 5. 그래서 달이 큰 30일이 있는 음력 32일이 있는 달의 만약에 그 달의 3일날 결혼식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건 집안에 어떤 주당살이 진을 칠 수 있다. 그 다음에 4일날 결혼식을 한다면은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시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결혼식 끝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7일날 결혼식을 한다면은 결혼식 끝나고 신부가 죽었다. 요거 지난 시간에 했죠. 신부가 죽는 경우는 거의 애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 방송이 많이 안 되지만 예전에 20년 30년 전엔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 전설의 고향 프로에서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초래치르나 첫날 밤에 신부가 죽든지 신랑이 죽든지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특히 없고요. 다만 이것을 의학적인 이유로 설명을 한다면은 극도로 긴장되고 흥분된 상태에서 뭐 심장마비라든지 기타 어떤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특히 심장마비로 급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남녀관계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오죽하면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그 시절에 남녀가 한 방에 들어가서 합방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당일날 첫날 밤을 치르다 죽는 경우도 예전에는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도 이렇게 주당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무속인들은 점을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달이 작은 음력일 경우에는 여자의 달, 음력달이기 때문에 부에서 시작을 한다. 이 부는 아내부, 지엄이 모부, 이 부는 남편부, 지압이 부부. 그래서 이때 여자 쪽에서 시작을 해서 역행을 한다니까 거꾸로 들어가면 이때 이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 14, 15일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가 달이 큰 달은 남편으로부터 순행을 하고요. 달이 작은 달은 부인으로부터 역행을 해서 돌아가게 이렇게 해서 책력이라는데 만들어 놓은 것이 주당 일람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좀 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다 보면 지난 시간에도 강의를 했지만 그렇다면 걸리지 않는 날이 없잖아요. 걸리지 않는 날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한 말로 제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예전에 이런 역술가나 철학가나 동네에서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그 당사자들, 결혼식 하는 당사자들에게 공포심을 넣어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처방을 하고 움직이라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 이속을 챙긴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은 이런 표보다는 혹시 누가 태기를 하러 왔다 하면은 날짜를 보시고 그날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 여러분들이 조상님, 그 집 조상과 합의받아서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혼인주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정확하게 잘 맞았으면은 이것이 지금 이렇게 유야무야한 듯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술가나 철학가들이 글줄이나 배웠다고 대단히 잘난 척하고 우아 떨고 있는 그런 모습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주눅이 들고 나보다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버리셔야 돼요. 결국은 이것은 허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이런 표를 만들어서 공포심을 주장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느 누구에게 걸릴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 나 같은 무당들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혼인주당이나 여러분들이 굿판에서 하는 굿주당이나 마찬가지로 그날 어떤 사람이 그 주당에 맞을 수 있는 그 운이 있느냐,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표를 혼인주당의 일람표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이어서 신행주당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